동아도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냈던 신호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수는 강한 반등인데 환율은 또 같이 올라서 1,300원 레벨이고,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약간은 또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상 시그널들이 좀 나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호재와 악재 섞여 있는 어수선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쪽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기대감 확대가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전히 경기 침체 자체가 중심에 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공포감이 여전히 시장에 내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경기 침체 부분 자체를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현재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나왔고, 최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의 0.3에서 오늘 나온 미국 연방은행 같은 경우 마이너스 2.1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그러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불안한 부분 자체는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깊어질 거며, 폭이 깊어질 거며, 또 얼마만큼 장기간, 기간이 길어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증시 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으로 본다는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변동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거의 11,000포인트 언저리 정도는 지지가 되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11,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11,000포인트 정도는 제가 지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잠깐은 내려갔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 본다면 지지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시점이 언제냐면 5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5월 12일 날 그때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나스닥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11,0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떠냐? 나스닥 시장이 5월 20일 날 11,035일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20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2,340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300포인트 정도가 더 빠졌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그런 어떤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 변동성이 여기되겠지만, 나스닥 시장은 견주하게 그래도 11,000포인트 지지가 흐르는데 우리네 시장이 유달리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6월 달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국내 시장이 수급 이슈라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멘탈보다는. 이제 수급 이슈 중에서 이제 개인 신용 반대 매매 물량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많이 정리가 좀 됐고, 이제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지난 이 시간에 제가 18조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17조 8천억 저점 찍고 지금 3일 연속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약간 증가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소폭 하루 1,000억씩 정도. 이제 급한 물량들은 다 정리됐다는 의미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조 원 넘게 5조 원 가까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한 물량들이 10조 원 정도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의 하방은 제한저리가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 공포감 자체 시장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물량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공매도 잔고 추이를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6월 초 대비해 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이 주요 종목들 공매도가 얼마만큼 늘어난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40만 주가 6월 초였는데 지금 2,800만 주거든요. 1,0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는 187만 주에서 지금 328만 주 정도, SK하이닉스가 439만 주에서 688만 주, 전반적으로 총계로 본다면 약 4천만 주, 6월 초에 4천만 주 정도에 해당 공매도 잔고가 지금 6천만 주대니까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6월 초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국내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하락 자체는 신용 반대 매물 양향이 컸고 코스피 시장의 최근의 약세 부분 자체는 어제 227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매도의 어떤 급증 자체가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오른다 치면 오히려 쇼커버링이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탄력이 더 강할 수 있는 요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앞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 잔고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반등 탄력이 나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쵸, 예, 코스피 시장도 이제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게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반영됐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컨센서스 부분 자체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게 표를 좀 보시게 되면 6월 24일 같은 경우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컨센이 거의 3.5% 정도까지 갈 거고 금리 인상도 내년도 5월 달까지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었던 건데 최근에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컨센 자체가 지금 3.4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내년도 3월 달 정도가 일단락이 될 거다. 그런 또 전망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책 변화에 대한 그거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지금 38%대거든요. 최저치입니다. 결국 이제 11월 8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 불안 쪽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쪽으로 본다 한다면 향후에는 좀 결국은 이제 경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저는 그 시점 자체가 변화적으로 9월 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부정적인 국면 쪽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증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상당히 계속 흘러내려가고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거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 무려 3.8% 가까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 자체는 장 초반에 나왔던 CNN에서 보도에 따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가능성 자체가 국내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 시장의 상승폭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피라도 코스닥 시장의 종가가 강세로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동조화는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디커플링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변조하면서도 미국 시장이 또 떨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의 국내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된 게 아닌가. 일단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는 투자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타 국내 주요 기업들 건설주를 중심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제 건설주들도 전날 급락했던 LG GS건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 하향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자체가 악재들이 실적 반영 자체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낙폭과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반등폭이 좀 빠르게 좀 나왔고,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도 어제 상당히 강하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LG전자도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가 2분기 때 하향 조정이거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볼 필요가 같고요. 다만 저 어제 아쉬웠던 것 자체는 지수가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부진합니다. 어제 맞아요. 양시장 거래 대금이 합쳐서 12조 8천억밖에 안 돼요. 엄청 부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수가 저점을 확인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바로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현재 국내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 수준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앞선 미국은 2분기 연속 GDP 성장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1분기 때 우리나라는 GDP 성장 지금 플러스 0.6%거든요. 2분기 때도 지금 마이너스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올해 그래도 연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위치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이냐, 리스크가 크냐, 수익의 기회가 크냐 그렇게 본다면 위험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크다 그 부분인데 일단은 7월 달 들어서 증권사들의 왜냐하면 요즘 워낙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2,000포인트를 이탈할 거다,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가 떨어질 거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쪽인데 7월 1일 날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원래 주가 예상 지수 범위가 표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대체로 저점은 2,20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200 대체 평균이 2,250에서 대체적으로 2,50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는 전망인데 물론 증권사 전망치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방어할 수 있는 선 자체가 저는 2,260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2,278까지 정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본다면 2,300포인트를 기준해 가지고 5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고요. 올라가면 500포인트, 2,500, 200포인트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하락은 적지만은 위로 올라갈 기회의 폭이 크다.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개인적으로는 2,3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급등했습니다. 106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00포인트, 1,300 안착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만약에 상승한다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실적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현재는 시장의 중심 자체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는 경기 민감주가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 불확실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실적 성장주들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실적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랬던 부분들이 오늘 나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전략으로서는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제한적인 기업. 이 해당되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신재생, 제약 바이오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 자체가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이 좀 되겠죠.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음식료로 관심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인하가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죠. 대중국 관세. 관세의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이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그쪽에 그래도 경기 민감 쪽에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에너지 대란 부분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각국의 친환경 정책 모멘텀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련해 가지고 전후 복구 수혜주 쪽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닉 5% 이상 반등 나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요즘 많이 부진합니다. 관련 또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